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독자 이벤트 두 번째 편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를 구독하다가 제가 원래 좀 고질적으로 가슴 쪽이랑 다리 쪽에 계속 어깨 쪽이랑 다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년 반? 네. 1년 반 정도 계속 불편해 오다가 이유는 모르겠고 병원에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이래서. 그때 뭐 엑스레이나 뭐 MRI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문제가 없고 네. 그냥 뭐 염증 정도만 있고 네네네. 그렇다. 그리고 약간 등이 좀 굽어서 라운드 숄더라서 네. 가슴 운동은 조금 덜 하고 이제 등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해라. 네. 그렇게. 네. 제가 왜냐면 이전에 계속 거의 가슴 운동 위주로 하고 등을 좀 등한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막 이제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형태가 되고 염증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근육 불균형 때문에 좀 망가진 거죠, 어깨 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지금 이제 통증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일상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시고, 네네. 그런데 다시 또뭐 푸시업이나 풀업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맞아요. 또 통증이 불편하고. 좀 네. 불편함이 좀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분하고 이제 또 햄스트링이 많이 짧아서. 많이 짧아서, 네. 그래서 뭐 저린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척추 협착도 좀 협착도 좀 있고요. 있고. 네. 음. 아마 저만큼 햄스트링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저만큼 부족한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꽤 부족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릎 쪽이어가지고 어제는 하체 위주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깨 쪽이 문제니까 상체 쪽 위주로 평가를 또 한번 해보고 한번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건측 건강한 쪽에 이제 근육들의 근력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삼각근, 회전근개, 대흉근, 광배근, 또 승모근들,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이번에 이제 통증이 좀 있는 곳에 건측에 있는 뭐 삼각근, 대흉근, 광배근, 뭐 회전근개, 또 능형근, 이제 또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또 똑같이 근육을 평가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상부 승모근을 또 평가해봤고, 지금은 이제 견갑 상하 리듬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팔을 들었을 때, 외전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지, 견갑이 잘 움직이는지 또 이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까지도 플러스 시켜서 한번 외전 움직임을 평가해 보는 겁니다. 푸시업을 해봤는데 견갑이 뜨죠, 윙잉 되죠. 그래서 견갑의 불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거 이제 턱걸이 하면서 통증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평가를 해봤고, 지금은 이제 어깨 관절에 약간 느낌이 좀 없고 불안정하다고 해가지고 관절의 기계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는 웜업을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거근 트레이닝을 해봤고, 지금은 이제 신경 가동술로 해서 팔까지 좀 찌릿찌릿 전기가 온다고 해서 한번 신경 가동술을 풀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견갑의 안정성과 이제 협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크롤링을 해봤고, 지금은 이제 햄스트링 유연성을 한번 제가 좀 평가를 해봤습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그리고 이제 요추 쪽에 커브를 봤는데 요추가 막 후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요추에 전만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플랫백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햄스트링에 스트레칭을 좀 제가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트한지도 좀 체크 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엉덩이 근육을 제가 또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엉덩이 근육이 아예 근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엉덩이가 너무 약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햄스트링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엉덩이 근육의 기능을 제가 한번 펑션을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건 스텝업이라고 해서 엉덩이 근육을 테스트 해보는 거고, 이건 이제
햄스트링을 집에서 혼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건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제가 자세를 한번 더 파악해 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양쪽 그 어깨 쪽에 근력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근육들, 뭐 삼각근이나 뭐 대형근이나 등 근육이나 뭐 정거근이나 승모근 이런 데 다 테스트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고,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풀업이나 푸시업 같은 거 할 때도, 근데 푸시업 할 때는 약간 견갑이 좀 뜨는 게 좀 보였어서 이제 견갑이 좀 불안정성이 좀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견갑의 안정성에 좋은 이 기어가는 거, 크롤링이라는 이 운동도 알려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불안정한 지면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상태에다 약간씩 움직임도 해주시고, 이럴 때가 정거근 활성화가 제일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체 운동하기 전에 또 이제 어깨 관절 쪽에서 이제 또 이제 스트레칭처럼 해서 이 근육들을 잘, 신경들을 잘 살릴 수 있게끔 제가 이 서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동작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웜업 차원에서 어깨 쪽에 이 돌리는 거 이런 거랑 이제 언스테이블, 인스테빌리티 불안정한 지면에서 이제 정거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견갑과 더불어서 어깨 복합체를 협응을 잘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게끔 크롤링, 이렇게 어깨에 웜업 루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가 뭐 신경을 좀 살려줄 수 있고 협응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좀 알려드렸고, 딱히 오늘 테스트 했는데 크게 뭐 통증이나 이런 걸 못 느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뭐 환자 만들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긴 많아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 뭐 반병신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있고, 이제 또 햄스트링 쪽은 제가 봐도 아까 테스트 해보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160에서 한 170, 18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140 정도? 그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봤더니 얘가 이 허리 쪽이 거의 플랫이 돼요. 지면에 거의 붙어버려요. 근데 원래 척추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정렬 같은 경우 요추는 약간 전만이 되면서 약간의 공간이 좀 있거든요. 오히려 요추가 과전만 되면 어디 동굴처럼 완전 손이 쑥쑥 들어가요. 이것도 문제야. 하지만 적당히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 전 아예 오신 분은 아예 안 들어가.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골반이 후방 경사가 좀 됐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그 말은 곧 허리가 일자거리인 플랫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확률도 좀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햄스트링이 좀 타이트해지거든요. 플랫백, 골반이 후방 경사되는 경우는 이제 플랫백이라고 하고, 허리가 일자라고도 말하고요. 또 이제 그럴 경우에 약간 햄스트링이 좀 타이트한 경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엉덩이 근육 되게 좀 약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엉덩이 근력 검사했을 때는 엉덩이 근육은 아예 엉덩이 근육 사이즈도 되게 작아요. 되게 탄력도 전혀 없고 근육도 없고, 그래서 엉덩이 근육도 되게 약하고, 그래서 엉덩이가 약하니까 엉덩이 근육도 힙 신전근이거든요. 근데 햄스트링도 힙 신전 같은 기능을 해요. 근데 어때, 메인은 엉덩이 근육이고 햄스트링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메인으로 힙 신전을 시켜야 되는 엉덩이가 약하니까 그걸 이제 햄스트링이 많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협력근 지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시너지 머슬이 이제 협력근인데 걔네가 지배를 하는 거, 도미너스 지배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돼버리면 엉덩이가 일을 많이 못하니까 그걸 햄스트링이 다 뺏어서 와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햄스트링을 어떻게 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텐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제가 좀 하시라고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뭐 햄스트링에 좋은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데드리프트가 잘 안 된다고 하셔서 한번 봤는데 괜찮아요. 너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만 생각했다 보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 약간의 무릎 각도가 크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많이 좀 당기거든요. 근데 컨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으니까 뭐 자세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자세. 특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다? 발목, 무릎, 고관절에 굴곡이 되게 중요하다. 이 세 개를 중요하니까 이거 신경 써서 네.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네. 제 나름대로 약간 이제 해결책 솔루션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을 줄 알고 왔는데 음. 생각보다 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뭐 말씀하셨을 때처럼 막 턱걸이, 푸시업 같은 거 하면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테스트할 때는 그런 게 근데 그 부분은 음. 제가 볼 때 운동을 이제 무리해서 하다가 음. 그런 게 지속이 되다가 또 전 지금 거의 한 2달을 쉬었으니까 음.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오버유즈 과사용 해가지고 너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지. 그러면서 좀 염증이 생긴 거고 그래서 좀 아팠던 걸 수도 있고 맞죠? 그런 원인이 있어요. 그건 정확히 지금으로서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 원인은 대해서 근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해봤더니 뭐 크게 뭐 불편함이나 그런 거 없으셨고 네. 맞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워낙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부분이. 우선은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시고 꾸준하게 일주일, 이주일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네. 아직 운동을 다시 시작 안 하셨죠? 네, 아예 아직은 시작 안 하셨죠? 네. 다시 이번 시작할 때는 한번 제가 알려드린 것도 한번 꾸준히 해보시고 네. 강도 조절도 좀 잘하세요. 강도 조절. 오랜만에 한다고 너무 오랜만에 했으니까 너무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면 또 너무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하게 되면 그건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대로 내 능력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주면 그건 이제 예방이 되고 운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능력치보다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잘 조절하면서 네.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알겠습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